어릴 때는 건강한 게 너무나 익숙했는데 이젠 여기저기 푹푹 쑤시고 아프고 뭔가 변해만 갑니다. 그 중에 하나죠. 요즘 주위에도 그렇고요.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탈모 인구가 1000만 시대를 맞았다고 하죠. 특히 중장년층의 문제로만 여겨지던 탈모, 최근에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하고요. 남녀, 노소, 누구에게나 고민거리가 된 탈모, 유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탈모의 원인, 그리고 치료법, 예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은 그런 거 없으십니까? 어렸을 때는 너무나 익숙하던 것이 이제는 변해가 버린 아니면 어렸을 때는 신기하던 게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린 뭐 이런 거. 너무 많아서 그죠.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빠른 시간 동안 변했잖아요. 네. 우리 나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어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너무 빠르게 세월이 변해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머리카락 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탈모 있으신가요? 저는 없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저희 피부에 와닿는 것은 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이요? 저희 어렸을 때 전 용인이 고향인데 네. 저희 동네에 환갑잔치를 하신 할아버님이 저 꼬맹이 때 두 분밖에 없다고 그러셨었어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 댁에도 환갑잔치 하신 분이 거의 없다고 하시면서 70세 되셨을 때 기록 세웠다고 하셨는데 지금 90대 중반이시거든요. 이제 점점 나이를 경신해 나가는 저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뭐 연령 계속 그렇죠. 높아지는 그 부분이 가장 놀라운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네. 네, 정말 주변에서 많이 뵙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또 더 중요한 거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내 몸을 사용하는 방법 오늘도 배워보겠습니다. 탈모 얘기하다가 또 우리 원장님이 또 갑자기 생각나시는 바람에 나이로 갔는데 탈모가 나는 없다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주변에서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사실 한의사들은 또 관리를 합니다. 이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머리 까매지는 약도 있고 탈모하는 약도 있고 저희가 이제 환자분께 처방을 하니까 저희도 미리미리 약간 이제 관리를 하는 편이 있고요. 저는 또 유전적으로는 사실 외가 쪽에 탈모가 있는데도 저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이제 그 다른 유전적 요소 구분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갑자기 또 의지가 불타오르는데요. 그러고 보니 원장님이 굉장히 풍성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요 얘기부터 결론적으로 먼저 여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탈모라는 거 관리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늦출 수 있고요. 네. 막을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100%는 아니어도 그렇죠. 네. 유전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네. 유전자 지도에 이미 그려져서 나온 것을 아예 없게 풍성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모든 탈모가 유전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유전적인 부분과 주변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어떤 호르몬의 관계 이런 한 서너 가지가 매칭이 되면서 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중 유전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두세 가지 부분을 관리를 잘 해주게 되면 속도를 굉장히 늦출 수도 있고요. 절대로 안 돼서 유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도 그렇죠. 이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절충해서 하신다면 나름 이제 좀 만족한 결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는 이식 이전에 문신 같은 것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려 넣는 것들. 그거는 조금 네. 넘어갈까요? 저는 잘 모르는 분야라서 네. 머리가 빠진다고 전부 탈모는 아니더라고요. 한의학적으로 탈모를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의학적으로 탈모라는 것은 털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털이 없는 것을 다 탈모라고 하죠. 털이 있어야 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눈썹, 네. 그렇죠. 그리고 머리카락, 그리고 콧구멍 겨드랑이, 속에도 콧속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탈모예요? 탈모라고는 안 하지만 일단은 콧속은 털이 없는 경우가 적습니다. 이제 빈발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잘 못 보죠. 주변에서. 그러나 어느 부위든 있어야 될 자리인데 없다면 탈모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코 속에 어떤 감염 이후에 이제 비염 축농증 심하게 앓고 나신 분들 중에 코 속에 털이 잠시 동안 싹 사라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 다시 이제 또 돋아나오게 되는데 이론적인 일시적인 이제 탈모까지 다 포함을 해서 모든 탈모 그리고 또 그런 부위 중에 전신에서 이제 털이 없는 경우는 전신성 탈모, 또 이제 국소 부위만 오는 부분 탈모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저희가 또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겉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머리, 한문으로 이제 독두라고 합니다. 대머리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그것이 나이를 많이 들어 보이게 하고 사회적으로 그렇죠. 위축되게 하고 또 요 근래 이제 외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너무 관심이 과도하게 많죠. 네.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관심거리죠. 머리 스타일이 반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뭐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요즘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모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이 탈모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들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털이 있어야 되는 곳에 없는 것이 탈모다.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털이 빠지는 걸 탈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는 것이 탈모입니다. 아주 없는 건 이제 빠져나가서 다시 나면 재생이 되는 것이고 재생이 안 되는 탈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분류할 때도 재생 가능성 탈모와 재생 불가한 탈모로 나누게 되는데 네. 그 여부는 그 모낭이 손상이 됐느냐, 그러니까 완전 파괴가 됐느냐. 모낭이 살아 있게 되면 빠져나간 다음에도 혈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생성이 되고요. 저희가 머리에 있는 10만 개의 머리카락들도 휴직이라는 걸 거치고 하면서 한 3년 내지 6년 동안 계속 자라다가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자연 탈락이 됩니다. 그랬다가 한 3, 4개월, 뭐 길면 6개월 쉬었다가 다시 그래서 또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빠져나오는 것이고 아예 이제 그 재생이 안 되는 경우도 또한 이제 탈모에 다 포함이 되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눠볼 부분은 가장 많이들 고민하시고 또 문제가 되는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이 머리에 대한 탈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이 머리카락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면 이 얘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유형이 워낙에 많잖아요. 네.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일단 가장 흔한 것은 이제 그 호르몬성, 안드로겐성이라고 하는데 남성 호르몬에 의한 네. 그 유전성 M자 대머리, 그런 이제 대머리들이 M형 많고요. 탈모. 예, U형, M형, O형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유형이요. 예, U형은 이제 M과 가운데 O형이 정수리 부위가 만나면 완전히 이렇게 전 대통령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귀 위에만 머리 있는 네. 그런 걸 이제 U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형, O형, U형으로 나누는 그런 유전성 대머리가 있고 네. 그 다음으로 또 흔한 것은 이제 원형 탈모증이죠. 약간 자가 면역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는 이제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고 하는 원형 탈모. 그 다음이 이제 그 외상에 의한 거, 그러니까 뭐 이제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질환에 의한 거, 네. 또는 이제 머리를 너무 세게 묶어가지고 당겨서 견인성 탈모라든지 뭐 이런 유형의 탈모류들이 가장 많고요. 네. 가장 이제 병원에 많이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안드로겐성하고 또 이제 유전성 말씀드리는 거 하고 그 원형 탈모증이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늘 오기 전에 좀 찾아봤더니 정수리형 탈모도 많이 있던데 네. 그 부분은 어떤 거예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여성 정수리형 탈모는 좀 다른 유형입니다. 똑같이 안드로겐성, 남성 호르몬성이긴 한데 남성형 같은 경우에는 M자로 가운데서 빠지는 반면 네. 여성은 이 앞쪽에 이제 여성 호르몬 자체가 모발을 잘 보호하고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탈모가 잘 오게 되는 것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기 때문인데 그 여성 호르몬이 M자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그 좀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DHT라는 게 있습니다.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해서 그 물질이 생김으로써 이제 그 물질이 모낭을 위축시키거든요. 그러면서 빠지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부위에 있느냐. 그래서 내가 DHT가 많이 생기는데 그건 또 오환원 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랑 결합해서 남성 호르몬이 오환원 효소라는 것을 만나면 DHT라는 나쁜 물질이 되고 얘가 모낭을 위축시켜서 빠지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요 앞머리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M자가 되는데 여성들은 그 자리를 보호해주는 여성 호르몬의 어떤 촉매작용을 하는 효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네. 여성은 가운데서 안 빠집니다. 그리고 남성의 그 양보다 한 10% 5%밖에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거든요. 여성도 이제 그 난소라든지 이런 데서 테스토스테론이 미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워낙 적으니까 발현을 덜 하죠. 그래서 주로 이마 가운데에서 아니 이마 가운데가 아니죠. 정수리 가운데에서 왕창 빠지는 게 아니고 미세하게 그냥 속이 보이는 정도 또는 결이 가늘어지는 정도 선에서 오게 되는데 그것이 심해지면 너무 휑해 보이기 시기 때문에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게 되는데 그런 남성과 여성의 이제 어떤 유전성 탈모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가르마 선이 점점 선명하게 보여지는데 이것도 탈모일까요? 라는 말씀 주시는 분들 그렇죠. 계시네요. 자가 진단할 때 가장 전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내 머릿속에서 머리카락 속에 피부색이 많이 보이느냐와 또 얼마나 빠져 있느냐 머리 감을 때 그 다음으로 이제 가르마를 텄을 때 그 전보다 많이 보이느냐 뭐 이런 것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휴지기 탈모라고 해서 실제 병적 탈모가 아니고 이제 털갈이 하듯이 털갈이와는 좀 다릅니다만 이제 좀 많이 빠졌다 덜 빠졌다가 내 몸이 좀 안 좋으면 살짝 좀 많이 빠졌다가 이런 이제 경향성을 보일 때 그때 가르마가 넓어지는데 그것도 자가 진단의 한 항목이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유형별로 여러분 고민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유형별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유전성, 안드로겐성이라고 말씀하신 유형, M형, 그리고 O형,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형까지 포함을 시켜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 유전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유전성이더라도 DHT가 잘 안 생기거나 네. DHT가 많이 생겼는데도 유전이 없거나 그런 경우는 둘 다 발현이 잘 안 됩니다. 대머리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막아야 그래서 될까요? 유전은 DHT.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유전이라 하더라도 DHT가 잘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 오한원 효소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막 어떻게 조절할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은 없다 보니 이제 주변에서 모낭의 건강함, 모낭이 쉽게 DHT가 모낭을 위축시키더라도 모낭이 튼튼하면 위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안 그렇죠. 빠지고. 모낭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방법 또는 모낭을 약화시키는 다른 악화 인자들 샴푸라든지 피부염이라든지 기타 뭐 스트레스라든지 수면, 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절 그리고 두피 관리 이런 것을 병행해 줌으로써 속도를 늦추거나 DHT의 반응을 약화시키는 거죠. 전반적인 탈모 예방법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샴푸나 두피 관리 같은 경우에 좀 여쭤볼게요. 샴푸를 안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두피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피 피하 지방이 이제 그 기름기가 적은 분이 있고 많은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적은 분 같은 경우에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샴푸, 독성이 좀 높거나 또는 거품을 충분히 내지 않았을 때 또는 뜨거운 물로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그것이 모낭을 해치기 때문에 내가 기름이 좀 많으면 매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근데 기름이 많은데 만약에 그 노프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 샴푸 안 하고 사는 거? 뭐 이렇게 그래야 뭐 탈모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잘못하면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거나 오히려 기름떡이 져가지고 머리가 가렵고 탈모를 더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두피 건강에는 오히려 악화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두피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 네, 두피 마사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머리에 열이 있는 분이 있고 머리에 열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머리에 열이 없고 그러신 분들은 두피 마사지를 하면 너무 아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마사지를 안 하시는 것이 모자를 쓰거나 잠시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더욱 좋겠고요.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으시고 머리에 열이 많고 술을 먹거나 뭐 조금만 한 머리 근질근질하고 만져봐도 뜨끈뜨끈하신 분들 계십니다. 뭐 머리 이게 그 감고 나면 마를 때 그냥 마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김 올라오는 느낌 그런 느껴보셨어요? 여름에 특히 저희가 머리를 감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김 올라오잖아요. 그런 느낌이 뭐냐면 두피에 열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런 보통 분들은 탈모인들이 그렇죠. 두피에 열이 많죠. 네, 그런 분들은 두피 마사지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열이 발산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온열 질환이 이제
그 습도가 높을 때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습도가 높아지면 내 머릿속에 있는 열도 안 나갑니다. 80% 이제 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계속 80% 넘었거든요. 네네. 대기 중 습도가 너무 높으면 머릿속에서 땀이 안 나가고 그것이 머리에 열을 만들죠. 그럼 피부염도 잘 생기고 탈모도 촉진됩니다. 그럴 땐 마사지 같은 걸 통해서 혈류순환을 촉진시켜주면 탈모에 도움이 되죠. 그냥 주물주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뭐 방법 없이? 그렇습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할 때는 원래 경락이라는 것은 뭐 경락 마사지 이런 얘기 하지만 경락 원래 침 맞는 자리가 경락이거든요. 침 맞는 경락 표를 보고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결 따라서 눌러주시면 더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눌렀을 때 시원한 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 부위를 눌러줌으로써 이제 개선시킬 수 있고 원형 탈모증 같은 경우에도 그 경락에 경혈에 열이 맺혀서 기가 통하지 않을 때 그 자리부터 확 원형 탈모가 생기는 거여서 원형 탈모 전에도 원형 탈모이신 분들도 머리를 눌러봐서 눌렀을 때 시원한 부위 그런 부위를 찾아서 지그시 손톱이 안 닿게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문자창으로 질문 주신 분 중에서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유별나게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원형 탈모가 생길까 봐 걱정인데 그 부분을 자꾸만 머리를 두드리게 되거든요. 거기를 좀 마사지 해주면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신데 자주 눌러주시면 더 좋겠고요. 대신 손에 세균과 바이러스 많으니까 청결한 상태에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유발한 스트레스를 먼저 없애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죠. 샴푸 얘기하니까 샴푸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샴푸가 자극적인 게 좋지 않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네. 일단 뭐 중성 뭐 네. 이런 거 식물성 뭐 아니면 천연 샴푸 이런 거 찾아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샴푸의 종류에 따라서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그것이 식약처라든지 여러 어떤 기관에서 그 효능에 대한 합법적인 인준을 받았다면 믿고 쓰셔도 되겠지만 광고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서 광고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또는 이제 속고 사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 위주로 하셔야 되는 것이 사실 그 샴푸가 대단히 탈모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건데 샴푸를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요. 대부분 이제 샴푸를 쓰게 하는 이유도 이제 세숫비누나 저기 빨래비누 같은 거로 과거에는 머리 막 감았는데 그럼 그 세정제의 강도 때문에 계면활성제가 피부 점막을 손상시켜서 오는 탈모를 막고자 샴푸를 권장하고 쓰는 정도인 것이지 탈모 샴푸를 썼다고 탈모를 막는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탈모 샴푸 중에서 웬만한 탈모 샴푸들은 다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두피에 열을 빼내는 그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막 묻혀놓고 한 3분 5분 정도를 방치해뒀다가 감으라고 해요. 근데 그게 과연 내 머리에 좋을까? 라는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피부가 약한 사람은 당연히 안 좋겠죠. 계면활성제가 오래 올라가서 피부를 다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중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피지가 두껍고 이런 사람들은 그 잠깐의 샴푸로 피지를 다 제거하지 못하니까 조금 더 오래 있음으로써 그 피지가 다 녹게 만드는 거죠. 단백질 분해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거라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3분, 똑같이 뭐 2분, 5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본인의 경험에 따라 하시는 게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거품을 발생해 놓고 있는 것은 답이 아니다. 최대한 빨리 헹궈내는 것이 가장 좋고 린스를 쓸 때도 린스가 피부에 묻으면 안 되거든요. 머리카락에만 작용하게 가볍게 해주는 것을 항상 권장하고 다 했을 때 충분히 세척을 해내는 것이 피부에 도움이 되고 탈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닥 찬성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형 탈모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원형 탈모, 자가 면역과 관련해서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생기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원형 탈모를 좀 의심해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아닐 때도 생깁니다. 영양이 불량하거나 어린이 중에도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반드시 스트레스는 아니라 하더라도 머리를 감거나 할 때 충분히 관찰을 하시고 또 원형 탈모가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빠지는 게 한 번에 훅 뭉탱이처럼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빗질을 해서 이제 관찰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그랬을 때 어떤 크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새끼손톱
절반 크기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러다가 커졌을 때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이렇게 듬성듬성 나게 됩니다. 보통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을 때 이제 한방에서는 삼양경이라고 해서 머리로 올라가는 여러 개의 경락이 있는데 경락의 기의 순환이 멈춰버리게 되면 거기에 과도한 열이 침착하게 되고 그럼 그 주변에 있는 것이 사멸하는 거죠. 그러면서 폭탄 맞듯이 쫙 이제 원형으로 이제 생기는 것이어서 한방에서는 경락의 기의 응체가 주요 원인이다. 그것을 유발하는 원인은 이제 그 스트레스가 가장 많고 두 번째는 기혈 부족 어린이들이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수면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수면이 부족해도 두개골에 청소가 밤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뇌 청소가. 그래서 열이 남아 있는 경우가 주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흰머리 날려고 할 때 좀 간질간질하잖아요. 네. 머리 원형 탈모나 뭐 어떤 탈모의 사전 증상 같은 건 없을까요?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흰머리 날 때 가려우세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안 그런가요? 알려드릴 것 중엔 뭐 색이 탈색된다고 해서 가려움을 유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연스러운 탈모, 즉 하루에 50개에서 100개가 빠지거든요. 네. 그럴 때 빠질 때 가려움을 가볍게 느끼는 겁니다. 탈모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살짝 가볍게 가려운 것을 머리카락이 빠지나 이래고 생각하면 되는데 긁는다는 거죠. 무심결에. 뭐 작업하다가 손에 세균 잔뜩 묻어놓고서 긁는 거죠. 그러면서 감염이 되면서 2차성 감염으로 이제 피부염이 생기고 지루성 두피염까지 진행이 된다면 탈모로 가기 때문에 가볍게 가려운 것은 그냥 저기 원래 빠질 양만 교체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흰머리 질문하시면서 뭐 질문하셨죠? 네. 탈모의 사전 증상 같은 거 혹시? 네. 네. 지금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 하루에 여러 번 발생한다. 너무 자주. 안 긁을 수는 없게 기분 나쁠 정도로 그렇다라면 이제 그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어서 2차성으로 탈모가 생길 수 있고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가르마가 넓어진다든지 그렇죠. 또는 이제 머릿속이 휑해 보인다든지 또는 그 자고 일어났는데 그 비계 위에 머리카락 양이 수북하다든지 또 샤워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씻겨 나가서 수채구멍에 이렇게 그 머리카락이 쌓이게 되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것 같다든지 이런 이제 요인들이 가장 쉽게 탈모를 발견할 수 있는 사전 증상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실제 가려움, 통증 이런 것들은 오히려 탈모보다는 두피염, 피부 질환을 이제 유발할 때 발생하는 사전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분 중에서요. 원형 탈모가 생긴 후에 치료를 받으면 탈모의 흔적을 없앨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있어야 사라질까요? 이제 스트레스를 완전히 배제했다는 가정하에 보통 뭐 2, 3개월 정도면은 치료가 대충 되시고요. 치료가 돼서 1cm 이상 자라 나와야 치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엔 자연스럽게 더 자라나야 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보통 8mm에서 한 달에 1cm 정도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럼 첫 달, 둘째 달은 거의 이제 솜털 정도만 나오다가 이제 세 번째 달에 1cm까지 회복을 하고 지켜보는 경우가 있고 또는 연세가 많거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거나 뭔가 다른 당뇨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이제 그 원형 탈모 된 그 자리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약침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태반 약침 같은 것도 많이 씁니다. 그렇게 외과적인 도움도 이제 주고, 그럼 이제 내과적으로 한약을 복용해서 이제 모낭이 튼튼하게. 모낭을 아까도 휴지기 때 혈관이 다시 모낭을 재생시킬 수 있다. 모낭이 살아있다. 이런 경우는 재생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혈관에서 모낭으로 보내는 영양이 충실해지면 훨씬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약재를 겸복함으로써 두 가지 방식 함께하면 치료가 잘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두피도 많이 비어 보이고요. 혹시 머리카락을 강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주셨네요. 이제 그 영향을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외부 요인이 없다면 머리에 피부염도 없고 열도 없고 땀이 너무 많이 나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잠도 잘 주무시고 술과 카페인, 담배에서 자유로우신 분이라면 가능할까요? 그게 다. 쉽지 않죠. 그런 경우라면 관리가 잘 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그런데도 모발의 어떤 굵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제 노화에 의한 한방에서는 신허라고 합니다. 그렇죠. 노화로 인해서
모공에 보내주는 에너지, 이제 한방에서는 모공에 보내는 에너지와 성기능 또는 골수 성장 이런 영역을 같은 영역으로 보거든요. 그것을 신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강하게 되면 결국 남성 호르몬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 이제 그 노화를 막는 방법, 남성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모낭의 건강도 촉진시키기 때문에 모낭이 튼튼해지게 하는 약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탈모를 막는 것이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셨잖아요. 막는 것이 여성 호르몬이라기보다 여성인 경우에 여성 호르몬이 빠져나가면 여성 호르몬 자체가 그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 도움 주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럼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호르몬이라는 것은 내 몸에 만들어서 직접 공급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내 몸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이 이제 안 만듭니다. 그럼 끊었을 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저도 이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맥주 효모가 좋다는데 효과가 진짜 있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네요. 뭐 없지는 않습니다. 예, 없지는 않는데 미세하죠. 그래서 크게 그 맥주 효모를 가지고 머리에 하면 피부에도 좀 자극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이 자연의 우리 식품이나 먹는 거 바르는 것들로 그 효과가 좀 있다고 하는 것 중에는 진짜 효과가 조금 있는 것과 전혀 없는 것에 구분이 좀 있고 또는 모발에는 효과가 없는데 염증을 제거할 뿐인데 피부의 염증 제거하는 것이 모발 재생으로 호도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어성초? 그것이 대표적으로 염증 치료제인데 이제 그 탈모 약인 것처럼 이제 그 되었던 약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샴푸들 쓰면 약간 비린내 나는 샴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어성초 성분을 좀 가미했다고 하는 것들인데 요새는 거의 안 나오죠. 이제 많이 줄었죠. 그것이 이제 어성초 자체가 네. 염증. 근데 그것이 어성초는 그닥 저희 한의사들이 쓸 때는 염증 치료 강력한 약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좋은 약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어성초가 떠서 좀 의아했지만 그것이 두피열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이제 호도된 거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는 모발에 도움이 되는 약초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하수오 같은 계열이 있습니다. 예, 백하수오, 적하수오 나눠 부르지만 그냥 하수오라고 통칭하고요. 하수오 같은 약들은 쓰게 되면은 그 남성 기능도 이제 활성화 시켜주면서 여러 가지 관절 기능도 보강을 하면서 피부 염증도 치료되는데 더불어 원래 하수오라는 것이 머리를 까맣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까맣게 된다는 뜻은 모낭이 건강해진다는 뜻이죠. 그럼으로써 저기 탈모도 적지 않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한약재, 식품 차를 원하신다면 하수오 차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왜 예전 광고 문구 중에서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잖아요. 여성분들이 네. 요거트 같은 거 피부에 좋다 그러면 네. 피부에 막 발라요. 네. 지금 맥주도 네. 맥주 효모가 좋다는데 먹다가 맛이 없어서요. 머리에 감아도 되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피부 장벽이 망가지죠. 그렇죠. 네. 그냥 드시다 맛없으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먹는 것들 함부로 몸에다가 막 바르고 맥주 그러지 남으신 마세요. 거는 물에 희석해서 화분 주십시오. 아하. 네. 그럼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 효모가 뭐 쌀뜨물도 그렇고요. 이렇게 좀 희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만 또 이제 그 한약재 찌꺼기 같은 것도 이렇게 희석을 해가지고 주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원래 질소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칼륨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화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네. 화분에 버리십시오. 탄산이 다 날아간 다음에 쓰시면 탄산 다 좋습니다. 날아가고. 선생님, 저는 머리를 감고 조금 있으면 가려워지는데 왜 그럴까요? 분명히 깨끗하게 헹구거든요. 머리도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수분이 마를 때 건조해지면서 느끼는 가려움증입니다. 정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가렵다면 차라리 요새 얼굴에 뿌리는 이제 그 미스트. 네, 그런 것을 좀 뿌려준다든지 또는 방 안의 습도가 너무 낮다면 좀 올려준다든지 또는 정 가려우시다면 아까 두피 마사지 하듯이 잠시 이렇게 만져주는 정도로 충분히 해결되시고요. 또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땀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자마자 머리 감자마자 다시 땀이 나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제 주 원인은 찬물로 머리 감는 경우입니다.
찬물로 머리를 감으면 일시적으로 모세혈관이 확 수축을 해버리죠. 그것이 어느 정도 열이 올라가서 한 5분 10분 지나면 열리면서 갑자기 더 많은 열량이 방출되면서 그쵸. 땀이 쫙 뽑아져 나오거든요. 염분과 함께. 그럼 또 가렵습니다. 이런 케이스에는 이제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로 감아주시는 것도 또 한 방법이겠죠. 그렇군요. 방법 여러 가지 알려드렸고요. 염색이나 펌을 자주 하면 탈모가 더 잘 되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네요. 물론입니다. 목발에 아주 큰 상처를 주고 굉장히 독한 물질이거든요. 염색에 쓰는 게 그 결국은 그 뭐죠? 갑자기 생각 황칠이라고 하는데 건칠이라고 합니다. 건칠. 제가 한문만 기억하고 한글 잘못 죄송합니다만 옷 오른다고 하죠. 옷독. 옷 성분을 사용해서 염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칠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로 가장 유명한 게 그 건칠이거든요. 옷독을 이용해서 암 환자 치료를 한방에서 하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성분을 물론 많이 희석해주고 자연 성분을 넣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두피에 바르면 내 두피 세포와 모낭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염색이라든지 펌이 전부 이제 그런 화학 물질 내지는 옷독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경계해야 될 것들이 그런 물질들입니다. 10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가 다 빠졌다가 다시 났는데요. 새로 난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습니다. 병원에서는 3, 4년 정도 지나고 나면 원래 머리카락으로 돌아간다고 들었는데 3, 4년이 아니라 6년이 지났는데도 머리카락이 되게 얇아요. 다시 굵어질 수는 없을까요?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서 미용실을 다녀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한약 쓰는 겁니다. 그 모낭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약제에 의해서 모낭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이고 암 치료를 할 때 암의 특성이 뭐냐면 몸에서 암세포가 확 자라나잖아요. 그죠. 세포 분열이 아주 활발한 지역만 가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야 암을 잡으니까. 근데 사람 몸에서 가장 세포 분열이 활발하고 한 달에 8mm 내지 1cm씩 자라나는 세포 분열은 머리카락이거든요. 그래서 모낭을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뭐 모낭뿐만이 아니고 점막 생성이 자주 되는 구강 또는 항문, 위장, 대장 이런 데에 가서 항암제가 그 강력한 독성을 발휘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럴 때 탈모가 되셨다면 얘들이 거의 뭐 그 모낭 세포들이 쭈그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혈액량과 영양을 보내서 모낭을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럴 때 한약 보양류 중에 탈모 환자용 약을 쓰시면 금방 개선되실 것 같습니다. 네, 도움 필요하신 우리 척척 박사님께 찾아오시고요. 앞서 시작하면서 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셔서 이런 질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 아는 회사 동료도요, 한의원에서 약을 꾸준히 먹고 머리카락이 진짜 나왔대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평생 안 나오던 머리가 약을 먹고 나오는 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풍성해졌다고 하는데 비법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스폰이라고 해요. 후원 드렸던 지난번에 음주단 있었죠. 스폰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물. 선물. 그 선물로 드렸던 음주단과 만회환이라는 저희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콩을 기원으로 다른 한약재가 메인 작용이지만 콩에다가 반죽을 했거든요. 까만 콩을 반죽을 해서 이제 환을 만든 건데 만든 이유도 그 콩에 들어가 있는 콩과 두부류에 이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검은색 물질이 우리가 백화소도 마찬가지지만 탈모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식사 중에 콩 종류, 특히 검은 콩 종류를 이제 주로 찾아 드시거나 두부나 두유 이런 걸 찾아 드시는 것도 오히려 일반 어떤 뭐 아까 요거트 이런 거에 비해서 요거트는 피부, 머리, 그 맥주.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권장해드리고요. 실제 약재로 쓸 때도 한의원에서도 뭐 서리태나 서목태 같은 검은 콩류를 많이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30초 정도 남았는데 또 관리법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아침마다 빗질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빗이 쇠가 아닌 성분 쪽에서 이렇게 브러쉬 같은 류로 빗질을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에서 그날 밤에 탈락이 이미 된 것들은 탈락을 해줘서 통기가 잘 되게 해주고 머리결을 만져주는 것이 모낭을 자극을 줍니다. 좀 건강하게 체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거울 보시고 탈모된 데 없나 보면서 빗질을 좀 해주시면 특히 남학생들, 여학생들은 잘 하는데 남학생들이 안 하잖아요. 해서 이제 해주는 것이 조기 20대, 30대 탈모를 막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일단 젊은 층에서 탈모가 많다고 하니까 탈모를 막을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고민이 실제로 있으신 분들은 원장님 찾아오셔서 개인 면담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키호테 탈모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